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쿠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로쿠를 잘 모르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로쿠가 뭐하는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로쿠는 TV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로쿠TV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HBO, 애플 TV 같은 OTT 기업들의 영상이나 케이블 TV, 로쿠 자체 컨텐츠 등을 통합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일반 TV라면 이렇게 생긴 로쿠 플레이어를 HDMI 단자에 꽂고 와이파이에만 연결을 하면 로쿠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쿠의 수익 모델은 로쿠 TV나 TV에 꼽는 로쿠 플레이어를 팔아서 버는 플레이어 매출과 SVOD, AVOD, TVOD로 돈을 버는 플랫폼 매출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SVOD 수익 모델은 로쿠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OTT 영상을 시청하면 로쿠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유입됐으니 넷플릭스 같은 OTT 기업에서 고객들이 낸 구독료를 일정 부분 로쿠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VOD는 로쿠 자체 컨텐츠에 붙는 광고 수입이고요. TVOD는 유료 결제 영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로쿠의 중요한 수입원은 광고로 버는 AVO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한 6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2,677만 달러를 상회하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AVOD를 필두로 한 플랫폼 매출이 5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이익의 질이 더욱 좋아져서 그로스 프로핏은 3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0%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였어요. 참고로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짜리 삼계탕이 매출이라면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매출 원가이고 12,000원에서 재료값을 빼주면 그게 그로스 프로핏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로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성 계정의 숫자도 이번 분기 5,510만 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150만 명이나 증가를 했고,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 그러니까 ARPU, 1인당 평균 발생 매출은 36.4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4일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실적 발표 직후 로쿠의 주가는 장중 한때 10% 가까이 빠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엄청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요? 그건 바로 시청 시간이 이번 분기 174억 시간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억 시간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건 시장에서 예상한 192억 시간보다 거의 18억 시간을 하회한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활성 계정 수가 직전 분기 대비 150만 명이 늘어서 1,510만 명이 됐다고는 했지만, 이건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인 5,580만 명에 비해서 70만 명을 하회한 수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돈은 잘 벌었지만 시청시간이나 활성 사용자 같은 플랫폼의 성장성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작년 2분기는 코로나19로 미국 전역이 락다운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그때는 TV나 OTT 같은 영상 시청 시간이 엄청나게 폭증했고요. 그래서 닐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2021년 2분기 TV 시청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19%가 감소했고, 모든 TV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청 시간도 전년 동기 대비 2%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로쿠는 작년에 코로나19 락다운으로 폭증했던 시청 시간에서 19% 성장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줬어요. 비록 2021년 2분기 시청 시간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활성 계정 수, 시청 시간, 1인당 평균 발생 매출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꾸준히 성장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52.4%로 매우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10.9%로 성장 중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치로 판단되네요. 그리고 이번 로쿠의 실적 발표 후 4개의 리서치사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소유 투자 은행 중 하나인 스티븐슨 은행은 향후 12개월 후 로쿠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D.A. 데이비슨도 12개월 후 로쿠의 목표 주가를 56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그리고 로센블렛 증권은 신규로 $560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네요. 다만 웰스파고 은행은 로쿠의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를 $519에서 $488로 하향 조정을 했네요. 그리고 이들의 의견은 전부 매수 의견으로 나왔네요. 따라서 실적 발표 후 로쿠의 주가가 심하게 하락했던 것은 다소 과한 시장의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음은 스킬즈로 넘어가 볼게요. 스킬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으로 벌써 반년이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킬즈예요. 아무튼 스킬즈는 이번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도대체 실적이 어땠길래 이런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이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탈출의 신호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킬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스킬즈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고 갈게요. 스킬즈는 e스포츠 토너먼트 제공 플랫폼인데요. 스킬즈 플랫폼에 게임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토너먼트형 게임을 출시를 하면 스킬즈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게임 토너먼트에 참가를 하게 돼요. 한 게임당 $0.6를 내고 참여를 하는데 해당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하면 승자와 게임 개발사가 $1.02를 가져가고 나머지 $0.18는 스킬즈가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와 각종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스킬즈의 호주머니에는 $0.04가 들어오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에는 유저 애쿼지션 마케팅 비용은 빠져 있긴 해요. 아무튼 스킬즈는 스포츠 도박과 e스포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스킬즈에서는 비슷한 실력자들끼리 매칭을 시켜주고 게임의 공정성을 위해서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e스포츠 베팅 플랫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스킬즈는 지금 미국 41개 주에서만 가능하고 아리조나, 아칸소, 코티네커,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주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스킬즈는 당국의 규제가 큰 리스크이긴 한데요. 물론 최근에 미국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스킬즈의 기업 분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지만 영업 적자와 순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4배나 더 커졌는데요. 이건 조금 전 언급했던 유저 애쿼지션 마케팅 비용 때문에 적자 폭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어요. 유저 애쿼지션 마케팅 비용은 이용자들을 스킬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토너먼트 게임 참가비와 같은 게임 머니를 지원해주는 비용인데요. 그 비용이 자그마치 $4,700만 매출의 53%를 육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저 애쿼지션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난 수치예요. 그래서 유저 애쿼지션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은 $9,952만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만으로도 매출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영업이익 흑자까지는 엄청나게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물론 성장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 비용이 90%를 증가했는데 매출은 52%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즈의 매출의 증가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유저 애쿼지션 마케팅 비용의 변화와 비교를 해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2021년 1분기에 지출한 유저 애쿼지션 마케팅 비용은 $5,430만 였지만 이번 분기에는 $4,700만 13.4%가 줄어들었음에도 매출은 지난 2021년 1분기보다 6% 정도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실제 돈을 지불하고 게임에 참여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6.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를 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0.9% 정도 소폭 감소를 했네요.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힘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지난 실적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하자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번 실적은 조금은 실망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킬즈를 전량 매도로 한다거나 하진 않을 계획이고요. 일단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되 다음 3분기 실적까지 살펴보고 스킬즈와 작별 인사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할지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분기에 스킬즈가 알키라는 게임 광고 회사를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참가비 0.6달러를 내지 않고 15초짜리 광고를 시청한 다음에 토너먼트에 참가를 하고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하면
광고비로 모인 돈을 주는 방식을 하면 대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게임을 참여하는데 직접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기도 하고,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쉬울 것 같으니까요. 스킬즈가 아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은 스포티파이 실적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2021년 1분기 실적을 요약해 놓은 자료인데요. 딱 봐도 뭔가 마이너스가 많은 게 좋지 않아 보이죠? 성장률인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밖에 늘지 않았고, 심지어 직전 분기보다 매출이 덜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직전 분기에 비해서 안 좋아지고, 잉여 현금 흐름도 직전 분기보다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용자 수 증가도 시원치 않았고요. 이렇게 지난 1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는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후 스포티파이에 대한 제 포지션을 매수 의견에서 보유 의견으로 바꾸고, 주가가 떨어져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냥 관망만 해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 실적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와서 제가 가진 주식을 손절매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실적은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갭 EPS는 마이너스 0.19유로로 시장의 예상치를 0.22유로나 상회하는 EPS였어요.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성장한 23.3억 유로로 시장의 예상치를 4천만 유로 상회하는 실적이었네요. 그리고 여기 MAU는 Monthly Active User의 약자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었던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6,500만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3억 4,920만 명보다 1,580만 명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죠?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매출 원가를 제외한 비용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28.4%로 시장의 예상치인 25.2%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여줬네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다는 말은 이익의 질이 높다는 뜻인데, 스포티파이의 이익의 질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실적을 조금 자세히 봐볼게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3억 6,500만 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수치이고 직전 분기 대비 3% 성장한 수치이네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서비스는 구독료를 내고 음악을 듣는 방식과 음악을 무료로 듣되 중간에 광고를 듣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료 구독자를 통해서 발생시킨 매출은 20억 5,6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 6% 증가했네요. 그리고 광고로 발생시킨 매출은 2억 7,500만 달러로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0% 성장을 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 봐도 28%가 성장했네요. 이렇게 광고 기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로부터 발생시킨 매출이 110%가 늘었다는 것은 이들이 음악을 듣는 시간이 늘어나 그와 비례해 광고도 많이 들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이익의 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분기는 28.4%로 전년 동기 25.4%, 직전 분기 25.5%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만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스포티파이는 아직 성장주의 성격이 강하니 영업이익이나 순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매출과 이용자의 성장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장세가 지속돼서 매출이 어느 순간 손익분기점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순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다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이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점이 다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네요. 이 현금 흐름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을 살 때 자본금 8억과 대출금 2억 원을 들여서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25% 정도로 엄청나게 양호한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집을 사느라 무리하게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끌어다 써서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당장 가스비를 낼 돈이 없어서 가스가 끊길 수도 있는데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기도 했지만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수익을 내고도 도산을 하는 흑자 도산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스포티파이는 그런 경우는 아닌데 어쨌든 현금 흐름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줄어든 점이 다소 아쉽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이번 분기 대비 3에서 5% 정도 성장한 3억 7,700만 명에서 3억 8,200만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3억 6,740만 명을 1,000만 명 이상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히 다음 4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이 정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4억 명을 돌파한다면 이번 분기 대비로 보면 10% 정도가 성장을 한다는 말이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번 분기 스포티파이 실적이 전체적인 모습에서 기대치 이상이었다고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의 성장성은 초창기 스포티파이에 비해서도 그렇고 작년과 비교해도 둔화된 성장이 분명해요. 그리고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도 지금의 성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스포티파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유한 스포티파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지켜볼 계획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한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제 총평은 로쿠는 추가 하락 시 강력 매수, 스킬즈와 스포티파이는 일단은 보유하다가 다음 3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대응하자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이상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 그리고 함께하는 장기 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